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권이 어떠한 층상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았었고, 그 층상구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 하고 끝났었는데, 오늘 배울 것은 에너지입니다. 지구를 출입하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아래쪽을 보면 지구의 복사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복사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의 복사 평형을 설명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아래를 보면 얼음을 녹는 모습을 열 화상 카메라로 찍었으면 자,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차가운 얼음을 찍었는데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찍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는 이 물체가 어떤 온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타납니다. 자, 가운데 차가운 얼음은 아주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얘네들은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를 보면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 보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열화상 카메라는 에너지를 감지하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체가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다르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왼쪽을 보면 고양이가 열의 이동 방법으로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복사는 에너지가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전도는 우리가 철봉이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철봉이나 자전거 혹은 아스팔트 이런 걸 만지면 얘네들이 뜨겁죠. 그렇게 어떤 물체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 이러한 물체를 만졌을 때 우리 철봉에 있는 열이 손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뜨겁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 태양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열이 전달이 되죠. 이런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는 공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복사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러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이름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우리 복사 에너지는 어떠한 물체든지 다 방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도만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물체든지 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태양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얘네들이 복사 에너지를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방출하고 있어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작을 거예요. 자, 지구가 있는데 방출하는 이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지구로 올 거예요. 자, 지구는 작으니까 이렇게 올 때 일부만 오겠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열을 받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구는 무한정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한정 올라갔다면 우리는 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지구는 계속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바로 복사 평형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복사 평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쪽에는 실험 탐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복사평형 실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이 준비가 되면은 이 실험을 할 텐데 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의 구멍에 온도계를 꼽습니다. 산발이 위에 세금을 얹고 이게 바로 적외선 램프예요. 이 램프를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20분 동안 컵 안의 온도를 측정하여 표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때 적외선 램프에서 적외선이 이렇게 방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컵의 온도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겠죠? 컵의 온도는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컵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처음에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 지구의 복사 평형에서 쭉쭉 나와 있는데 먼저 적외선 전등을 켜면 표와 같이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정한 구간이 되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등이 이렇게 빛을 내려쬐면 그 에너지를 받은 알루미늄 컵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 물체는 모든 물체가 복사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사 에너지는 물체가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컵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많았는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 흡수량과 에너지 방출량이 같아지고 이때 컵의 온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갖는 구간이 생성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때처럼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구도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방금 컵이 일정한 온도를 가졌던 이유처럼 지구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지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우리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일정한 온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정한 기온이다라고 함은 연평균 기온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달별로 달라지는 온도는 위도 차이 있죠. 자, 고위도, 중위도, 적도 부근은 우리 덥고 북극지방, 남극지방은 추운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도 차이. 그리고 태양빛의 면적이 달라지겠죠. 자전 공전을 하면서 태양빛이 달라져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지 연평균 기온을 따지자면 거의 일정하더라라는 것이 이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바로 복사 평형이라고 했었고요. 지구는 어떤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을까요? 주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겠죠.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사 에너지와 복사 평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과 지구가 있는데, 달과 지구는 둘 다 태양으로부터 엄청 멉니다. 지구와 달 사이는 태양과 달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둘 다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달은 되게 추워하고 있습니다. 왜 평균 기온은 훨씬 낮을까요? 그래서 지구가 너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인가? 바로 대기입니다. 지구는 이렇게 이 주변을 공기층이 둘러싼다고 했었죠. 대기가 둘러싼다고 했었고 이것을 기권이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 기권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기권 때문에 달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실효과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어요. 이것은 지구의 지표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이렇게 떠 있겠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으로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지표면으로 다 나온다고 해서 모든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에너지는 다시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사가 일어난 에너지는 지구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반사되어 나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이었고 반사되는 양이 30만큼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7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실효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이미 온실효과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모든 과일을 지금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이런 식으로 재배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비닐하우스 같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과일이나 철에 맞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지구는 비닐하우스의 비닐막처럼 대기가 이 비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었고 지구도 온도만큼 복사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에너지가 같을 때 우리가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자, 달도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달 자신의 복사 에너지를 계속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는 대기가 있었고 이 대기 차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따뜻하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따뜻함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이 나온다 했었고 선생님이 반사되는 에너지들이 있더라. 하지만 얘네는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면 총 70%의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를 하겠죠.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되는 양이 있고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70%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표에서 반사되는 에너지와 대기에서 반사되는 에너지, 이 반사되는 에너지들을 합한 것이 30%다라고 이 그림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달과 달리 달은 지표에서만 흡수 그리고 반사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지구는 지표와 대기, 이
이 둘 모두에서 반사와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 복사평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구의 관점을 다시 볼게요. 자,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양이 있고 달과의 차이, 대기에서 방출하는 양이 있습니다.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양은 우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대기로 뻗어나가서 대기에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도 자, 모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주로 날아가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과 합쳐져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표에서 다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인 이 70%의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인 이 70%, 두 에너지가 같을 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 중 일부가 우주 공간으로 바로 나가지만 나머지는 대기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방출됩니다. 이 중 대기가 지표로 방출한 에너지를 지표가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러한 대기의 역할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이루는 대기 중에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온실기체라고 하고 이것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온실기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항상 온실기체를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육식을 지양하자라는 얘기들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을수록 상승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우리 지구온난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다라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지면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대기 중으로 온실기체가 많이 배출될수록 온실기체들은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 온실기체가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하여 대기가 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했었죠. 그리고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Q를 안 했죠? Q는 바로 이 창의적 사고력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